편안한 노후? 그건 환상입니다. 노인들이 끝까지 말 안 한 진짜 일상.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평생 회사 다니며 참고 가족 먹여 살리고 집 하나 장만했으니 이제는 느긋하게 살 차례라고 생각한다. TV에서는 부부가 여행 다니고 귀농해서 텃밭 가꾸며 웃고 연금으로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시는 노후를 보여준다. 그런데 말이다. 실제 노인들 중에 그 삶을 사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노인들 스스로도 잘 말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내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는 자책이 앞서서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산다고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일상이 있다. 편안한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외롭고 훨씬 현실적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생활비의 시작이다. 은퇴를 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출퇴근 안 하니까 옷값, 교통비 안 들고 회식도 없으니 돈이 덜 나갈 것 같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첫째, 의료비. 나이 들수록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 고혈압, 당뇨는 기본이고 관절, 치과, 안과까지 관리비가 꾸준히 든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비급여 항목은 계속 늘어난다. 둘째, 생활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기세, 난방비, 식비가 오히려 늘어난다. 외식 줄인다고 해도 집에서 먹는 삼시세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셋째, 관계 유지 비용. 경조사, 모임,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 수는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안 나가면 더 외롭다는 이유로 비용이 생긴다.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은 계산해보면 쉽게 깨진다. 사례 1. 국민연금만 믿었던 68세 김씨 이야기. 김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다.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다. 은퇴 전까지는 연금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말하곤 했다. 막상 은퇴하고 받아보니 월 120만 원 남짓. 배우자와 둘이 살기엔 빠듯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결국 김 씨는 동네 마트 야간 진열 일을 시작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성하지 않지만 일 안 하면 생활이 안 된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연금이 생활비를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한 게 제일 큰 착각이었어요.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보다 고립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돈만 생각한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외로움이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하루에 말을 섞을 사람이 급격히 줄어든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멀어진다. 이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아, 내가 사회에서 빠져나왔구나. 고립은 우울로 이어지고 우울은 건강을 망친다.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돈은 더 빠르게 새어나간다. 이건 악순환이다. 사례 2. 퇴직 후 집에만 있던 72세 박 여사 이야기. 박 여사는 은퇴 후 집이 제일 편하다며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처음 12년은 괜찮았다. TV 보고 손주 사진 보고 집안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점점 잠이 안 오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다. 병원에서는 노인성 우울 증상이라고 했다. 지금 박 여사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매일 나간다. 그제야 말한다. 돈도 돈인데 사람 안 만나니까 사람이 먼저 무너지더라. 은퇴 준비는 자산보다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은퇴 준비를 돈 모으는 걸로만 생각하면 반쪽짜리다. 진짜 준비는 생활 구조를 만드는 거다. 매달 고정 수입이 얼마인지, 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사람을 만날 공간과 역할이 있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은퇴는 갑자기 너무 긴 공백이 된다. 사례 3. 준비를 다르게 했던 65세 이씨 이야기. 이씨는 큰 부자는 아니다. 하지만 은퇴 전부터 주 2회 동네 도서관 봉사를 시작했다. 수입은 없지만 사람을 만났고 역할이 있었다. 또 생활비를 기준으로 연금을 쪼개 쓰는 연습을 미리 했다.
그는 말한다. 노후가 편한 게 아니라 덜 불안한 거죠. 그 차이가 커요. 편안한 노후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노후는 선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버텨야 하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노인들은 말하지 않는다. 자존심 때문에, 체념 때문에, 혹은 지나고 나면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막 은퇴했다면 알아야 한다. 편안한 노후는 환상일 수 있다. 하지만 덜 불안한 노후는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는다. 왜 어떤 노후는 무너지고 어떤 노후는 그나마 버틸만 할까?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돈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꽤 분명하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요인 역할 상실. 심리학에서는 은퇴를 정체성 붕괴 사건 아이덴티티 디스럽션으로 본다. 평생 회사원, 팀장, 사장, 전문가로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이름을 잃는다. 명함도 직함도 사라진다. 문제는 인간의 자존감이 역할롤에서 상당 부분 나온다는 데 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75년 이상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쓸모 있다고 느끼는 감각이다. 즉,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은퇴 후 우울증이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빠르게 자신을 축소시킨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할 일 없는 노후는 위험하다. 뇌는 쓰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진다. 이건 운동 근육이랑 똑같다.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과 사회적 자극이 줄어들면 전두엽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 전두엽은 판단력, 감정 조절,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커진다. 결정하는 게 귀찮아진다. 새로운 걸 배우기 싫어진다. 이게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인지 기능 감소의 초기 신호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신경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적은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약 40% 높아지고 규칙적인 목적 활동이 있는 노인은 인지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늦춰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취미가 아니다. 정기성, 책임감, 사람과의 연결.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뇌는 다르게 반응한다. 돈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하는 이유. 노후 빈곤은 구조적이다. 노후 빈곤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시선이 많다. 미리 준비 안 해서 그렇다. 소비를 줄였어야 했다는 말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50대 초반인데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는다. 즉, 소득 없는 기간이 30년 가까이 된다는 뜻이다. 이 구조에서 연금 하나로 버티는 건 애초에 계산이 안 맞는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급증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은 어렵고 자산을 늘릴 기회는 거의 없다. 이건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에 가깝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지출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느냐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노후 안정의 세 가지 조건. 여러 사회학 노년학 연구를 종합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1.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큰 돈이 아니라도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계산 가능한 상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진다. 이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 일주일에 최소 23회 타인과 직접 교류가 있는 노인은 우울 불안 지수가 현저히 낮다. 3.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역할이다. 이 셋이 없으면 돈이 좀 있어도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방향은 바뀌어야 한다. 은퇴 준비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 얼마 모으면 되지? 은퇴 후에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까? 일 안 해도 되겠지. 일의 형태를 바꿔야겠지. 쉬면 건강해지겠지.
움직여야 덜 망가진다. 이 관점 전환이 늦어질수록 노후는 점점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노인들이 끝까지 말 안 하는 진짜 이유. 노인들이 노후의 현실을 잘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겪고 나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건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편안한 노후는 환상일지 모른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노후는 분명히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돈이 아니라 어떤 삶의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이다.